최근 대전광역시마저 노인버스비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 완도 또한 국내버스 무료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또한 11곳 이상의 지자체가 노인버스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원 특례시와 예산군 또한 10월부터 어르신버스비 지원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처럼 모든 혜택들의 공통점은 모르면 받지 못하고 대부분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보에 약한 어르신들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센터를 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7가지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정확히 들어보셔서 나에게 도움되는 혜택은 주민센터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에게 택시비, 버스비 등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지원을 하고요. 신청 방법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어떤 지자체는 농협에서 신청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원이 아니기에 내가 사는 곳이 노인 버스비 또는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비나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은 영상 마지막쯤에 전부 다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면 응급경보 단말기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응급경보 단말기 정부 지원 서비스는 예전에는 응급안심별로도 불렸고요. 현재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고 불리는 정부 정책인데요. 이번 7월 17일부터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신청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집안에 첨단 장비를 설치해 화재 감지, 활동량 감지, 응급호출기 등으로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하면 응급 구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화재 시에는 119에 자동 신고하고 활동량을 자동 감지해 쓰러짐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을 투입해 안부를 살피며 응급 버튼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즉각 119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좋은 정책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서 가구원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뇨나 혈압 같은 질환은 어르신들에게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실 듯 하네요. 그리고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부부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여도 조건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제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부부가구 노인이거나 손자랑 사는 노인분들도 조건만 맞으시면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신청 가능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10만 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주민센터에 전화해 쉽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쉽게 말해 집안에 응급 버튼과 첨단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사람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감지 시스템이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어르신 2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응급 버튼을 통한 신고가 1만 7천 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만 2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우는 무려 약 14만 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이고요. 한 사례로는 울산의 한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갑자기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9가 출동하였고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응급안전 서비스가 이번 6월달 이후부터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서 10만 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격 기준이 되신다면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꼭 신청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응급안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첨단 음성 인식 기능이 도입이 되어서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해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댁 내 설치 방식을 살펴보면 집안의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비상연락처 연결 등의 서비스가 집안에서 쉽게 이뤄지도록 설치를 해주니까 신청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은 정책입니다. 일단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150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쉽게 겪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증명서인데요. 이런 인감증명서를 나도 모르게 발급하여 이렇게 대출 등에 이용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벌어진 일은 막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방은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발급된 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함으로써 관련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인감증명서 자체가 우리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증명서인 만큼 가입해 두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고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세입자 몰래 전입 전출 신고를 하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를 다른 주소로 몰래 옮겨버린 후 집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는 세입자 몰래 다른 일면식이 전혀 없는 모르는 사람을 추가로 전입시켜버려서 1주택 2가구를 만들어 원래 세입자가 전세대출 연장 갱신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 관련 사기나 피해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누군가가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주 변경을 시도할 때 문자로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등록증 등록표 발급 통보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 또는 초본을 발급한다? 이건 엄청난 위급 상황인 건데요. 나 몰래 발급받은 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급 사실을 모르고 있으시다면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미리 문자 알림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 발급 사실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받을 수가 있으니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앞서 말씀드린 통보 서비스들을 한 번쯤은 가셔서 신청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신청 한 번만 하셔도 앞으로 쭉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 내 재산 지키시려면 누구나 꼭 하셔야겠죠. 이것 또한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발급 통보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이니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 이사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대 50%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통신 3사에서 만든 시니어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기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아무데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자리 정보는 온라인 사이트 노인 일자리 여기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면허증 반납 시 10에서 50만원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며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 장수수당 또는 어르신 미용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월 2에서 3만원씩 지급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 만약 지자체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이라면 이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좋은데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 복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휴대폰 등 문자 알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신청해야만 이 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전국주민센터 아무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요한 약 80여 개의 정책을 안내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내하는 정책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버스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 모두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광역시로는 대구 다음이겠네요. 9월부터 실시를 하고요. 8월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야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모르시면 절대 못 받습니다. 신청 장소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일부 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해당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8월 31일부터는 하나은행 각 지점 아무 데서나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최대 16만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최대 16만원 지원하고요. 10월 4일부터 관내 농협은행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내일부터 8월 1일부터죠. 7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49년 이전 출생자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교통복지카드 신청만 하는 기간이고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도 어르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요. 7월 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이고요. 70세 이상 주민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하면 매 분기별로 최대 4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시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주민이시니까 지하철도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겠네요. 그리고 우왕시는 최근 다양한 어르신 혜택을 내놨는데요. 먼저 노인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왕시 관내 만 65세 노인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우왕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면 버스 이용 금액을 농협계좌로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5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왕시 만 65세 어르신이면 관내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충전 후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시에 사시는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월
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 정책이고요. 현금 지급은 아니고 10만 원 포인트 카드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신청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말에 나온 정보인데요. 고창군이 이 미용비, 목욕비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건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은 관내 임의용 및 목욕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봉양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는데요. 75세 이상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을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 구민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두 분 이상을 모시고 살면 한 분당 추가 월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지급은 8월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 7월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가 드디어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용으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 2만 원씩 어르신에게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결제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한 문서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 어르신분들은 하반기에 교통비 혜택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는 현재 월 1만 원 버스 교통비 지원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 될지 또는 만 70세 이상이 될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7월부터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면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 행복 택시라고 하고요. 1일 2회, 1회 최대 15,000원, 연간 16만 8천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류 지참하셔서 제주도 내 농협에 방문하셔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7월 1일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원시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분들에게 교통비 무료를 실시하고요. 1953년생 이상이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무상교통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왕시는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이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분기별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 버스비를 지원해줍니다.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영천시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통합 무인교통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영천, 대구, 경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시고요.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도 무료, 버스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실물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해준다고 하고요.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월요일은 1월, 2월에 태어나신 분, 화요일은 3월, 4월, 수요일은 5, 6, 7월, 목요일은 8월, 9월, 10월, 금요일은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개 다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는 분실하시면 3,000원 재발급 수수료가 있다고 하니 꼭 잘 보관하셨다가 7월 1일부터 버스 이용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전국 시도군 총정리 내용인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경북 경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택시카드를 지원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2월부터 훨씬 더 정책이 좋아집니다. 어르신 택시카드로 최대 1회당 3,300원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탑승 1회당 8,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늘어났고요. 초과하는 금액만 어르신께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는 연간 13만 2천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분증 지참하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는 일부 마을들은 경주 행복택시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를 무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시내버스 회사의 이용요금을 추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의왕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최대 5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강원도 철원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남 하동구는 청소년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내렸는데 23년 하반기에는 45세 이하도 100원으로 내리고 24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버스 요금도 100원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월 최대 20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은 무료 환승 최대 20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시내버스 무료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고요. 향후 65세 또는 70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2013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80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무료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GPS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안성시 내 농축협 전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기도 버스비가 1,400원이 넘는데요. 월 80회를 지원을 한다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연간 1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안성시는 전 시민 무상교통비 지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포천시는 2023년 3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0만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 추진합니다. 3개월에 5만원씩 4번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를 먼저 쓰시면 계좌 입금을 해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안양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분기별 4만원씩 연간 16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10월달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연령이 70세로 상향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23만원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성남시장이 예고를 했는데요. 시행 시기는 잠정적이지만 2023년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북 청송군은 1월부터 농어촌 버스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경상북도는 만 70세 이상 노인, 6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동행 1명,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1명에게까지 대중교통을 전액 무료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시범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2015년 1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전체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어디서나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관을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하시고요. 강원 정선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초중고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중입니다. 분기별 4만원을 지원하고요. 먼저 교통비를 선 지출하면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카드 발급 방법은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농협에서 GPS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에서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무료 버스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화성시 무상교통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경기도 광명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16만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최대 4만원씩 연간 16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연 100회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PS 카드로 먼저 요금이 결제가 되고 추후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카드 발급은 광명시 내에 있는 농협, 축협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원씩 연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만 65세 생일날부터 관내 농협 축협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회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봄내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하셔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70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지원할 예정이라 일부 어르신분들만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버스요금 1,000원으로 낮춰서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합니다.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라고 하는데요. 원래 버스요금을 거리에 따라 1,450원에서 5,100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제는 단일요금 1,000원으로 고정으로 낮춘 상황이라 사실상 어르신분들을 위한 버스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구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100원 택시를 운영 중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53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22개 마을 주민들에게 1,000원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요.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이동을 할 때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천안과 아산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정책이 있고요. 서천군 100원 택시, 신안군 천사택시, 의령군 1,000원 택시, 당진 행복택시 등 정책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내용은 매번 바뀌고 달라지니 신청 조건 등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